지은 지 5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건폐율에 재건축도 어려워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다친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의령 동산공원 묘원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낙동강 유역청은 의령군과 현장을 답사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5개 대학이 추가 참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바로 내동상가 아파트입니다. 최초라는 말처럼 지은 지 50년 가까이 지났는데 문제는 주민의 안전입니다. 현재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는 등 위험한 상태인데요.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지자체가 낮춘 건폐율 탓에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1976년 지어진 창원 내동상가 아파트. 주거와 상업 공간이 함께 있는 주상 복합 구조로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50년 가까운 세월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 외벽 곳곳에 보이는 금들, 건물 안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43개 가게가 모여있는 1층 복도와 가구 입구에는 물통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한 가게는 지난해 수천만 원을 들여 천장을 드러내고 방수 공사도 했지만 땜질 처방에 그쳤습니다. 공간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 옆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감전 위험을 그래서 처음에 놀랐어요. 여러 번 이렇게 방수 공사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주거 공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옥상 바닥은 균열 투성이, 부서진 콘크리트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몇 번의 보강 공사를 했지만 비만 오면 물은 집 내부까지 들어옵니다. 또 낡을 대로 낡은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받기 위해 바가지는 필수가 됐습니다. 벽마다 금이 갔고 바닥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임시 배수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이곳에 아직도 12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말썽이 생긴 이유가 배관이 삭아가지고 터지가 밑에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런 문제. 또 이게 전기 용량이라든가 전기 배선이라든가 또 누수라든가. 상황이 이렇자 입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20년 전 창원시가 이곳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70%였던 상가 건폐율이 25%로 목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재건축하면 3,593제곱미터인 상가 면적은 892제곱미터로 줄어 대부분의 상가는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지구단위 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는데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에 창원시의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 지구단위 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창원시는 아파트 간 형평성을 이유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건물에 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주민들하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지 확실히 그걸 안 해준다, 해준다 지금 현재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폐율 조정 등이 없다면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창원 내동 상가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사고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달 부산 영도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유가족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 황예서 양이 참변을 당한 지 10여일. 검은색 옷을 입은 학부모들이 영도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흰 국화 옆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어른들의 마음이 새겨졌습니다. 예서야, 미안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황예서 양을 예도하는 학부모들. 예서 양이 재학한 학교를 비롯해 영도구 지역 14개 초등학교 학부모들입니다. 비통한 사고가 잊히지 않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외면했던 관계기관의 책임을 침묵으로 물었습니다. 또 이번 참사는 학교 인근에 제조업체들이 밀집하도록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관계기관의 무책임이 불러온 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주체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눈 감고 귀 막고 입까지 닫은 영도구청 관계자 및 기관들의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참사.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만은 헛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8일 오전 8시 20분쯤 김해시 외동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양산시의 김두관 국회의원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6일 부울경 국회의원, 부산, 울산, 경남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여름 예정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와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당장 부울경과 남해안 전역은 원전 오염수의 영향권에 들어 지역민들의 생업 환경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이 사안을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고 강력하게 일본에 항의하고 대응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태호 국회의원입니다. 김태호 국회의원이 꿀벌 집단 폐사와 양봉동가 피해를 위한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꿀벌 집단 폐사 원인을 기후변화와 응해류, 농약살포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규명과 대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꿀벌 집단 소멸은 양봉농가뿐 아니라 농업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양봉산업의 발전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국회의원입니다. 김영선 국회의원이 국내 친환경 버스 생산 기술 향상과 유통 확대를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버스 연구 개발비에 대해 최대 5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세제 지원으로 우리나라 친환경 버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마산하포구 최형두 국회의원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이 주최한 글로벌 소형 모듈 원전 생산 제조 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8일 열린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자력 전문가, 산업부, 도내 원전 중소기업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중요성과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최 의원은 수출 주도형 국가전략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소형 모듈 원전 혁신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인 웅상선이 기획재정부의 1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웅상선과 광주에서 나주광역철도 등 4개 철도 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웅상선은 2030년까지 3조 424억 원을 들여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을 거쳐 울산역을 잇는 48.78km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산 노포동에서 양산은 10분대, 울산역까지는 50분에 이동할 수 있어 부울경 초광역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기재부 예타조기 진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 의원단은 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남표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후보자의 전문성 자질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고 특히 비공개로 진행된 도덕성 검증은 10여 분 만에 끝이 났는데 국민의힘 측이 검증을 철저히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 채용 심사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채택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창원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창녕환경운동연합은 9일 낙동강유역 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낙동강 환경관리 책임부서로서 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의령군이 불법 폐기물이 유실되지 않게 저류조와 둑을 설치했지만 이번 강우 때 둑은 터졌고 계곡 하류는 페타일과 스티로폼 조각 등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폐기물을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달 홍수기에 더 큰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폐기물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낙동강유역 환경처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환경단체와 면담 자리에서 의령군과 현장 답사를 진행한 후 불법 폐기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을 늘리면서 경남에선 5개 대학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추가 모집으로 창원대학교와 창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창원 캠퍼스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 한국폴리텍대학 창원 캠퍼스는 15일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대학은 지난 2일과 8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쌀 가공식품을 포함한 아침밥을 제공해 청년층의 건강한 쌀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18년 만에 창원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다음 달 10일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회사 9곳에서 현재 운영 중인 150개 노선을 137개로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북면과 진동 등 외곽 지역 급행버스를 신설해 외곽과 시내를 오가는 이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주민들의 이동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도심 외곽에서 도심지까지 40분 내 이동 확보를 위한 2040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성과 정시성, 신속성 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됩니다. 양산 모카로 상점가가 경상남도가 진행한 2023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모카로 상점가는 환경개선 사업비로 받은 2억 원을 들여 상점과 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산 원도심 중심가에 위치한 모카로 상점가는 카페와 식당, 문화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상업지역이지만 신도시 조성으로 원도심이 침체하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